바이크를 좋아하던 덕후의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그 16번째 브랜드, 네이버후드입니다. 나가노의 유명한 전통 라멘집의 아들로 태어난 신스케 타키자와 어린 시절 펑크의 황금기였던 런던의 섹스 피스톨즈, 스트랭 랭글러스, 데크러쉬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런던에 대한 로망을 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라면에 면을 튕기던 습관과 펑크가 합쳐져서 고등학교 때 펑크 밴드의 베이시스트를 하면서 신나게 살죠. 그렇게 불머리를 하면서 하라주쿠를 누비고 다닐 무렵 우연찮게 일본 투어로 온 영국 팝그룹인 모건 앤 맥베이와 DJ팀인 더 와일드 번치를 만나게 되죠. 음악에 관심이 있던 그는 그들을 알아보고 도쿄를 가이드해줍니다. 이렇게 런던의 사랑이 증폭된 신스케는 런던 패션 잡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음악에서 패션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사가 옮겨졌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존 갈리아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반탄 패션 스쿨을 다니게 되고 스멀 스지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먹고 자느라 안 나가서 그 일로 그냥 런던이나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런던으로 떠나게 되고 예전에 가이드를 해주었던 더 와일드 번치의 멤버인 넬리 후퍼에게 연락을 하여 그의 집에서 몇 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넬리 후퍼는 나중에 U2, 스매시 펑킴즈의 앨범을 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사람이죠. 아무튼 이 넬리 후퍼의 가이드로 런던을 는 와중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충격받은 이유는 바로 런던은 이미 펑크 문화가 끝났고 힙합과 레게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은 돼지는 도쿄로 돌아와서 런던의 바이브를 이어가고자 프리랜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면서 동시에 DJ도 하는 투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 오토바이 미친 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머리를 기르고 오토바이 부츠를 신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바이크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할리 데이비슨을 구입해서 헤헤헤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심란한 생각을 갖고 먹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오게 됩니다. 바로 스즈형인 히로시의 전화였죠. 히로시는 자신이 만든 메이저 포스에 신스케가 디자인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돼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스지가 좋긴 좋아요. 이렇게 메이저 포스에서 7년간 일을 하게 되는 신스케, 그의 손을 거쳐서 나온 티셔츠, 자켓, 바이닐들이 잘 팔리게 되자 그는 독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을 생각하다가 자신을 이끌어주고 말벗이 되어준 친구들, 그러니까 스지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웃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네이버 후드로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로시의 굿 이너프처럼 편집샵을 할 요량으로 머리를 굴립니다. 막 FPAR을 멈추고 쉬고 있던 테츠를 꼬셔서 함께 편집샵에서 팔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당시 테츠는 영국을 좋아했던 신스케가 당연히 영국으로 갈 줄 알았지만 신스케는 당당히 미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네펜데스의 성공 사례를 봤기 때문이죠. 케이조와 다이키 듀오처럼 미국에서 바잉을 해서 물건을 팔아볼 생각이었습니다. 테츠한테도 같이 잘 해보자 라고 했던 것도 약간 겁이 나서 미국에서 바잉을 하며 간을 보자고 했던 것이죠. 먹는 거 더럽게 좋아하네. 그리고 버팔로로 간을 보러 떠났지만 왜 갔을까요? 버팔로 윙 때문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서 나왔던 모건 앤 맥베이의 영감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건 앤 맥베이는 버팔로 무브먼트라는 당시 스트릿 패션의 유행을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돼지는 버팔로 하면 패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버팔로로 떠나서 알레렐과의 계약을 하고 바잉을 하려 했지만 네펜데스 형들처럼 돈이 많지 않아서 실패. 손에 알라렐 자켓을 들고 일본으로 터벅터벅 돌아오는 테츠와 신스케. 그때 테츠는 형, 나는 FPR 만들어 봤고 형도 메이저 포스에서 옷을 만들어 봤으니까 우리 그냥 직접 해보자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신스케는 사왔던 알라렐 자켓에 빈티지 그래픽을 입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멋진 결과물을 보게 된 그는 그곳을 한번 팔아봅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아진 그의 결과물을 토대로 네이버후드의 오리지널이 시작됩니다.
네이버우드는 변색되거나 손상된 제품을 리폼하는 데님, 작업복에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네이버우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가죽이랑 블랙이라고 할 수 있죠. 신스케의 블랙에 대한 사랑은 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강력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색감보다는 사람들의 디자인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단의 텍스처, 부자재들의 디테일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신스케의 컬렉션들을 보게 되면 같은 블랙 색상이어도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 결과물을 보게 되면서 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블랙 색상이 입혀진 네이버우드만의 고급스러움과 불량함이 공존하는 폰트와 해골 문양, 언뜻 보면 권위를 상징하는 중세시대 고딕체인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치카노 레터링과 비슷하게 보이는 이 폰트는 사실 헬스 엔젤에서 착안해 왔죠. 그리고 그의 심벌 마크인 해골 형태 또한 헬스엔젤에서 같은 맥락으로 떼었습니다. 일본판 헬스엔젤 이 정도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뺏기는 거 누구한테 배웠노? 그리고 신스케는 이런 바이크 문화의 태치에 영향을 받은 밀리터리 냄새를 가미하면서 신나게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지들의 브랜드인 프라그먼트, 더블탭스, 베이프, 마스터마인드, 비즈빙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슈프림, 브이론, 안티소셜 클럽, 아디다스, 이스트팩, 컨버스, 헬리녹스, 세이코, 닥터마틴과 같은 브랜드들 간의 협업도 진행. 또한 점오영한테 소개받은 NERD, 니폰필에 대한 존 메이어, 반탄 패션 스쿨을 나와서 그런지 방탄소년들과 같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도 진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TV 프로그램인 브레이킹 배드와의 협업도 진행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역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네이버우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야수성과 소녀성을 겸비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신스케의 취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브랜드화하여서 자신의 바이크 팀인 랜드스테인 레이싱 아우팅, 식물을 좋아하는 소녀 감성의 식물관, 스파이스맨 리서치 레보레토리, 그리고 향을 좋아하는 그가 만든 인센스 챔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머리를 기르고 바이크를 타던 시절부터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와 헬스엔젤스의 영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로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실버 어떤 장인이 타고 다니는 할리 데이비슨을 보면서 그의 간지에 감탄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팀을 모티브로 하여서 브랜드 라인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랐던 나가노의 자연의 정취를 담아 자신의 집 옥상 온실을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던 그는 그것들마저도 라이프 스타일 라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SRL은 분재를 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팔고 간단한 의류 등을 파는데 2017년에 만들어진 이 라인은 당시 신스케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그 나이대 아저씨들이 왜 분재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인간은 참 묘합니다. 그리고 인센스를 좋아하던 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올드한 느낌보다는 본인만의 감성이 담기고 일본 정통 자기 기법을 활용하여서 인센스 챔버를 만드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죠. 아직도 많은 브랜드들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차한테 빌려준 $8,000짜리 할리 데이비슨 돌려받지 못하고 점오형보다 더한 문어바이식 브랜드 라인을 갖추고 있지만 네이버우드는 바이크가 주가 아닌 실용성이 주라고 말하는 그 유행을 타지 않은 옷들을 매해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에 감복을 하면서 내년에 더 멋진 해골바가지 기대해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형님 14, 15 시즌처럼 다시 만들어줄 수 없나요? 요즘 건 너무 좀 뭐랄까 똑같다 할까